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월요일에 한 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래간만에 그래도 많이 춥지 않으면서 봄나들이 갈 수 있는 차량들로 좀 북적댔던 주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의 첫 거래일, 참 기가 막히게 또 4월 1일이 월요일 날로 시작이 좀 됐는데요. 이번 4월 달은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하는 그런 스타트됨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많이 크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우절 같은 상승을 기대했다라는 멘트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내주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촉촉한 봄비가 제가 막 스튜디오로 이제 출근을 준비하고 좀 오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봄을 알리는 봄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촉촉한 모습 그대로 90분 동안 오늘 멘토분들이 과연 이 촉촉한 모습을 그려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과 함께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은 현재 02-3153-2619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antv.co.kr로 접속을 하셔서 메뉴에 증권 메뉴 그리고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멘토와 진행자에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콕콕 찍어서 언급을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오늘 저희가 풀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벌써 봄비가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따스한 부분, 이제 추위가 조금 가셔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4월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해외 증시와 함께 모멘텀으로 우상향을 갈지 말지라는 그 기로점에 놓였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분, 화면으로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비법까지. 성선손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나문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이 두 분 또 이제 월요일날 뵙는데 과연 이 두 분 자체가 과연 어떤 전략과 그리고 또 주말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남자의 인생이 군대에서 시작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조교인데요. 군대의 조교인데 주식계에는 근데 이 조교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교의 말을 잘 들어야 계좌가 어떻게 되죠? 불어나기 때문이거든요. 나무로 멘토 만우절인데요. 오늘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거짓말합니다. 항상 거짓말하세요? 오늘 친구한테요. 오늘은 네. 장남사 아마 친구가 가진 종목이 소위 말해서 좀 잡주급이 한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포도났다.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혀 아닌 내용이었지만은요. 좀 즐거운 만우절, 즐거운 유머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요즘 같은 장세를 보면서 참 지리한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투자가 재미가 없거든요. 수익은 수익대로 잘 안 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즐거운 웃음들이 서로서로 많이 공유가 된다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저랑 그리고 기상캐스터는요 항상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상캐스터와 저는요 공통점이요 맨날 틀린답니다. 그래서 맞는 날도 많지만 맨날 틀린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기상캐스터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틀려도 본다. 왜? 맞을 확률은 분명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은 어쨌든 확률적 게임입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확률
계속 만들어가면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있다고 하더라도요. 무너지지 마시고 계속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우리 나무는 멘토가요. 아무래도 이 양치기 소녀는 아니고요. 양치기 오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주식계의 독설가 돌격 앞으로의 우리 신창한 멘토인데요. 오늘 만우절인 거는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래 당연히 모르셨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 네. 거짓말도 잘 안 하시죠? 하도 독설을 하시니까. 예, 아니요. 최근에 저희 집이 좀 전쟁터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13살인데 사춘기 같아요. 네. 저희들은 뭐 사춘기가 제가 생각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왔는데 요즘 초등학교부터 사춘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애기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네. 요즘 제가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말 들어보면 집사람 말이 맞고 애기 말 들어보면 애기 말이 맞아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계속 아들 데리고 움직이고 집사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줘봐야 뭐 칼국수인데 해서 교통정리한다고 그렇고 오늘 또 둘이 또 뭐 급하게 좀 싸워가지고 또 집에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오늘 또 둘이 냉면 시켜서 열나는데 냉면 300이고 화해시키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우절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 속에서 이제 교통경찰의 닉네임까지 만들어서 교통경리하시느라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오늘의 또 하루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4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월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녹여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기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주식승천 열시 멘토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나 월말 효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마무리가 되니까 기관 쪽에서도 출발과 함께 압박 카드를 좀 매도 압박 부분을 만들어냈고요.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부진 쪽에서 관망세로 일관하면서 소폭이나 다시 한번 금요일날 매수세를 연속 순매수로 좀 가져오지 못하는 지루한 장세에 지속됐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 속에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전략적인 꼼수를 좀 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4월달 증시 그리고 오늘 이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2000선을 결국은 또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6년 내 최저. 언제쯤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질까요? 네, 두 번째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드디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건설주가 수혜를 받을까요? 과연 그중에서 탑픽은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업종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트에 반드시 건설주 하나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백신주가 또다시 이제 중국발 조류 독감 사망자 발생에 단기 급등 양상을 좀 가져왔는데요. 역시나 계절적인 요인이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적 요인에서 여러분들 매매 트레이딩을 볼 수 있는 테마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동반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겹죠, 여러분. 왠지 아세요? 지수가 2000포인트만 올라와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꼭 여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권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2000포인트를 결국은 또다시 심리적으로 이탈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르멘토. 근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은 중요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현물이 어떤 주도주가 현재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좀 쉬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지표까지 PMI 지수가 충분히 좋게는 나왔지만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관망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든 그리고 개인들이든 외인이든 아주 강력한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글로벌 자금 동향을 보면은요, 전부 다 선진국 위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펀드로서는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외국인 펀드는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의 1사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금요일 날 발표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방향을 현물의 흐름으로서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철저히 뭐 단기적인 뭐 선물 매매 정도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부동산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살짝 뭐 기대감에 어떤 건설주들은 소폭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지만 그 건설주조차도 대형 건설주가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한 방향에 강한 어떤 모멘텀을 가진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기관의 어떤 영향력은 지금 굉장히 좀 작은 상황입니다. 신고가가 이제 갱신이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기관이 좀 힘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선호 종목 위주로는 현재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장이다 보니까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결국은 시장이 이제 개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관, 특히나 이제 핵심 포인트로 나무는 멘토의 오늘장을 봤던 부분은 결국 외도덕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물 시장이,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좀 뒤흔드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차원 멘토, 예. 결국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빼면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정도였지만 오늘 이제 대한 섹터들은 좀 갔었단 말이죠. 예. 시장이 과연 체질이 좀 바뀌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지난주도 와서 이제 우리나라 2,000포인트 이상은 이제 오버슈팅이다 누차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들고 나온 게 환율이었죠. 이제 환율이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1,100원 이상에서는 주가가 과거도 이제 1,100원 이상의 이 검은색이 이제 환율인데 주가와 환율 관계를 볼 때 환율이 1,100원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힘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수출이 좀 잘 되니까 환율이 1,100원 이상에서 지금 2,000포인트였는데 과거는 환율이 우리나라가 1,950 이상에서 주가가 2,000포인트 이상 같이 1,100원 이상가가 2,000포인트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인위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물론 뭐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하고 갭이 많지만 글로벌 증시가 상승가니까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환율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부분입니다. 선물 부분이 최근에 선물이 이제 기관들이 무지하게 많이 샀거든요. 그 선물이 기관이 많이 사가지고 기관들이 이제 선물을 이제 다 먹은 상태입니다. 먹은 상태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제 지금 전부 다 기관 거거든요. 기관 거니까 기관들이 수익을 이제 챙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전형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특히 중국 증시하고 우리 일본 증시가 특히 중국 증시가 우리하고 많이 연계됐었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떴거든요. 그 이유가 그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입니다, 이게. 중국 증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렇죠, 최근에. 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그거는 전부 제가 볼 때는, 환율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선물이 1조 2천원까지 있다가 이제 기관들이지만 6천원까지인데, 기관들이 선물이 바뀌지 않으면 주가는 급락은 뭐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환율이고, 두 번째는 선물이고, 세 번째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일상했지만, 삼성전자 150만원엔 살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로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분 그 외국인과 기관들을 샀는 거 보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150만 원 넘어갈 때는 강력하게 매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150만 원 넘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 낮추느냐 그건 아니고 삼성전자 보통 주가 지분을 낮출 때 한도가 넘어서 50% 넘었을 때 강제 매매 나올 때 그때만 매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거의 49에서 50% 꽉꽉꽉꽉 채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한도 이거 보면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통 많이 빠져봐야 한도가 지금 49.57%인데 48.5% 정도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도가 50%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수가 항상 무거워요. 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가 예, 그래서 넘으니까요. 지금 이제 49.57인데 삼성전자를 조금 더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48.5%, 48% 이하는 안 가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선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율, 선물,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한도 비율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신차원에 또 제가 예. 또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결국 이제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결국 지수에 긍정과 부정을 같이 해서 커플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이제 선물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맞아요. 선물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1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삼성전자가 플러스 만원 이상일 때 선물이 어떻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만원 이하 때 어떻냐?
제가 98%에서 98%예요. 이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플러스 만원 이상이다. 이거는 전부 콜입니다. 무조건. 그날 콜장이었어요. 네네. 그 마이너스 만원 이하 그날 풀장이었어요. 98%예요. 98%. 네네. 그 5,000원 단위를 봤습니다. 5,000원. 그렇죠. 그 플러스 5,000원 마이너스 5,000원 할 때 94%였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안 보고 한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금 1900인데 2000 간다 해놓고 삼성전자 추천 안 하고 잡주 추천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 보고 뭐 합니다. 잡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잡방송이라고 하고 뭐 아우 나 검은 토마토 그런 잡놈들이 많은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를 초반에 사기 이게 불안스럽습니다. 네. 근데 한 주라도 꼭 사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는 거는 팥빠진 찐빵이고 이 방송 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방금 어흥 방송하고 검은 토마토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방송이 요즘 터지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요. 어흥 방송을 지난 주말에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하기 위해서 타 방송 쪽에서 어떤 컨셉과 어떤 내용을 갖고 시청자들 앞에 돌격 앞으로 다가오시나 좀 봤더니요. 어흥 방송이 저희 멘트를 아주 다 따라하고 구성도 똑같더만요. 참 이제 와서 그 출연하는 패널들한테 멘토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나. 서울경제TV 개국안위를 계속해서 저희가 멘토를 썼는데 그걸 쓰질 않나. 구성 내용도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바로 돌려버렸어요. 거기 한마디만 해주시죠. 왜 그렇게 뺏길까요? 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필요성이 있다면 볼 것이지만 그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한 종목 더 연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은요. 결코 연습이 없습니다. 항상 실전이기 때문에 그 판단, 전문가를 어떻게 판단하는 그 기준을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좋은 종목보다는 좋은 전문가다. 좋은 종목 잡아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언정 좋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런 좋은 종목들 가지고 수익 내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계에 봉착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멘토로 어떤 분을 만나서 계좌는 누구나 승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이제 다시 독립할 수 있는 시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면 이 두 분 나무누 멘토와 신창한 멘토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매력이 충분히 발산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분한테 그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달 상반기 기준까지 좀 본다면 환율이 추세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신창원 멘토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좀 아니요. 보시나요? 저는 계속 강세를 달러와 강세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1,100원대를 안 깰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지금 1,100원대를 이제 그 달러 원화 약세를 계속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유가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 약세를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원화 강세 보이면 이제 생산품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 정권 초기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요. 물가가 오라요. 네네. 그래서 물가 발목,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사실 원화 약세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팔고 나가는 우리 남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파가는 우리 저때 굉장히 손해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 초기에는 물가라든지 이런 그 민심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중요시 여기고 또 박근혜 정부가 지금 계속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럼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4대강 해가지고 실업률 때리겠다 이랬는데 박근혜 정부는 사실 구체적인 게 별로 없어요. 왜? SOC 하려고 했긴 해. 뭐 그렇고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하는데 복지에 가장 그대로 돈을 주더라도 어떻게 물가가 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초적인 물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는 제가 6월 초까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원화 약세로? 원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원화 약세란 말은 뭡니까? 1달러당 1,000원이 아니고 1,100원이 약세입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원화 약세 때 보통 우리나라 주가가 항시 거래량이 적고 힘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독설간데요. 얘기를 하다가 멘트로 오늘은 또 조금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다 보셨어요? 적으세요. 원화 약세. 역시 포인트가 있으시죠. 방송을 아세요. 좀 소리만 안 지르면 참 좋겠는데 이보다. 나무누 멘토 상반기의 환율 추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BOJ죠.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양적 완화가 좀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우리나라 대비 훨씬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일단 원엔 같은 경우에는 원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충격이 좀 과도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1100원, 지금 이제 1114원 정도 하는데요. 1100원 정도까지는 순간적으로 터치하고 그 밑으로 살짝 하회할 수 있는 정도. 즉 추세적으로는 조금씩은 원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제 엔화가 어느 정도 이제 약세를 보이느냐가 우리 경제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큰 충격이 있을 것인데요. 이 엔화의 충격은 달러에 대한 충격보다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신창한 멘토 같은 경우는 상반기 6월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 약세 쪽으로 본다. 결국은 이제 수출주 중심 쪽으로 좀 집중력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일 것 같겠고요. 하지만 나무르 멘토 같은 경우 아니다. 원화 강세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면 원화 강세라는 건 음식료 쪽을 비롯한 유틸리티나 이쪽으로 좀 매매 포인트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적으셨죠?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가는 것은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 체크포인트. 디커플링 반대 가거든요.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적어놓고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인터넷을 통해서 서핑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우리가 이슈를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자체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냥 큰일 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3조 원 부분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올해 들어 또다시 계속해서 최저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거래량 저조 배경, 그 다음에 향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오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나무르 멘토. 역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뭐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개성공단 문제까지 이제 떠들어대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 모든 분들이 라면 사재기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이 크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문화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외국인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최근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오히려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역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주도주가 없는 것도 하나의 분명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도주가 없는 것이 부재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중앙은행과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이 통화정책 회의 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역시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 4분기 이 잠적 실적치를 발표를 할 것인데 과연 전년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삼성전자는 1, 4분기 실적보다는 2, 4분기가 좋고요. 2, 4분기보다 3, 4분기가 좋고 3, 4분기보다 그렇죠. 4, 4분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 4분기 실적 잠정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흘러나오는 이야기는요. 벌써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10조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오히려 조금 지금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역시 잠정 실적이 나올 때 삼성전자가 뭐 추가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쉬어가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지느냐의 어떤 그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빠르면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작해서 1분기는 비수기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면 다음 주 전까지는 이제 잠정 실적 부분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시장의 키를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수반시키려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나무르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창원 멘토, 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한산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2년 전부터 예언했고요. 그래요? 예,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뵌 적이 없어갖고. 그래요, 아니요, 수익을 말하다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죠. 기관들이 개인들을 물을 너무 먹였다 까놓고 물을 너무 먹였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갖고 있는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뭐 1600에서 2100, 뭐 2200, 2100을 가도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관들 자기 종목들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만 계속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코스닥 종목을 퇴출시킨 부분.
코스닥 종목, 물론 그 퇴출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그 회계사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회계사. 그리고 감독위원회도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요. 거기 감독을 놓고 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아무도 안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이 시장의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시장의 이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이 제가 볼 때 오늘 만우절인데 우리나라 그 증권계의 증권 사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증권 업계에서 선물이 위험하다는 말. 이 말은 선물하시는 분 다 알 겁니다. 가장 국가적으로 이거는 거짓말이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을 안 해보고 선물은 모의 투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주식을 공정합니까?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물은 공정한 게임이에요. 왜? 선물은 공정합니다. 선물을 해보고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늘 만우절인데 국가적으로 이 증권계, 우리나라 증권 역사가 거의 40년 된데 가장 큰 사기적이고 거짓말이 선물이 위험하다. ELW 옵션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사기예요. 제가 ELW 2년 전에 설정할 때 사기다. 없애야 된다 할 때 거의 없어졌습니다. 옵션 사기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선물은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이 내 말이 맞는지 모의 투자가 있으니까 모의 투자 10분만 하시면 내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선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돈들이 선물이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 가야 되니까 지금 선물 시장이 사람들이 좀 한나는 분들이 주식에서 선물 시장 가버렸어요. 아하. 왜? 주식 시장 있어봐야 사기만 당하니까요. 대표적인 사기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LG화학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 초청해놓고 그날 온 신문에 해놓고 그날 LG화학이 제일 꼭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지금 선물 시장으로 좀 변동이 갔다. 그쪽이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과거 이제 활성화된 시장도 보면 다 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신뢰성 문제, 두 번째는 선물로 집중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직도 시작이다.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은 더욱더 거래가 더 줄어들고 진짜 장기 투자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거래량이 없다는 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2,000짜리, 3,000짜리 종이 같은 주식은 계속 여러분을 물밀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신창환 멘토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 역시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지금 선물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이나 매매 스킬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선물 시장 쪽도 어울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파생적인 매매 트레이딩도 좀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계좌를 승천하고 라이징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창환 멘토가 지금 얘기를 정리하자면 주식 시장과 함께 선물에 대한 매매도 필요하고 현재 기준에서는 웹도적 현상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새 정부에서 또 다시 한번 부동산 대책을 거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좀 내놨습니다. 결국 4.1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 내용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증시의 영향이라고 하면 건설주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 우리가 탑픽은 뭘 봐야 되는지 나오는 선생님. 예, 오늘 그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는요. 네. 세계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이제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런투밸류죠. 예, 담보대출 비중인데요. 일단 50%에서 한 70%로 완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정책은 정말 좀 우스운 정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취득세 2%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현재의 가격도요, 일반 직장인들이 과연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한시적인 대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고요. 부동산 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확인했다시피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더라도요. 그때 불 붙었을 때는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요. 이미 예측된 수준과 그리고 거의 생색내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역시 시장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몇 개 종목 움직이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주라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왜 이제 메이저 건설주들이요 국내 주택보다는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서 진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스코 건설이 퇴출된 이후에 다시 재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포스코 건설은 무엇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해외에서의 어떤 발전소,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시적인 실적을 내면서 살아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건설 회사들이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비리 제일 많은 회사가 건설 회사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별장 사건이 이제 터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먼저다. 하청으로 시작해서 하청으로 끝나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겨먹었습니까? 그리고 또 좀 황당한 부분은요. 보금자리 주택 축소입니다. 정부가 약간 민간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이 살고자 하는 이런 주택 건설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전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요. 중소형 건설주 따라가시면 부동산 가격과 함께 폭락할 수 있고요. 반면 대형 우량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으로 진출을 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르멘토는 네. 오늘 결국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반등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망주로 탑픽을 뽑는다면 종목을 좀 언급해 주신다면요? 역시 경쟁력과 해외 건설력이죠. 예, 그래서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나 네. 싶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가진 어떤 포트폴리오 매수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기타 지금 관리 종목에서 들어가 있는 종목들 철저히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작은 종목군들에서는 건설 종목 같은 경우는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자. 부동산 가격에 뚝 떨어져서 저 지하실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해외 수주 쪽 국내의 SOC 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을 보다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이렇게 해외적인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에만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나무르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창호 멘토, 결국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탑픽 종목 그리고 과연 이 건설주는 포트에다 넣을 만한 매력이 있는 걸까요? 예, 그 앞에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건설주가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20%죠. 우리나라 한 20% 가까이 많을 때 23%. 적을 때는 15% 국민 총생산이 건설주 있습니다. 그 실업률 부분도 있거든요. 이 건설주가 사실 정부의 입장은 골치 아픕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건설을 활성화하자니 말이 많고 안 하자니 인프레에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갈 때 틀린다. 네, 그걸 섣불리 이거 보금자리 주택 축소 박근혜 대통령도 집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 근본이 아예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 통계 중에 제일 엉터리 통계가 이제 주택 전세 비율이라든지 주택 상승 비율 그런 통계네. 그 사람만 누가 낸지 한번 그 사람 전세 사는지 집에 사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게. 전세금이 얼만큼 올렸는데 어디가 전세 한 번 1년 기간 2억짜리가 3억 오르는데 어디가 1억을 구합니까? 한 도둑질합니까, 여러분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보금자리 축소. 건설회사 살리려고 서민들 다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다음 선거 되면 보금자리, 싼 건설주, 주택 한 주 다 임대주택 준다 해놓고, 정권 잡으면 말 좀 바꿔두고, 그래 보여서 왜 되는가, 앞으로. 자. 지금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하자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증시에 대한 종목의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예전에 신창호 멘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건설주를 굳이 집어넣으려면 해외 수주나 해외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만 보자. 대형주 쪽만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의견을 여전히 지금 동의를 하시죠? 예, 여전히 동의하고 건설주 앞으로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건설주 물론 건설주 자체를 살려야 돼요. 근데 이제 건설주 사실 우리나라 건설주가 너무 많았습니다. 맞아요. 많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 한 평에 3천만 원이 뭡니까? 콘크리트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금박이 했습니까? 그 돈 다 누가 먹었어요, 그거?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건설 그래갖고 두 번째는요, 건설주는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건설이 가격이 너무 비싼데 뭐 집을 못 사는데 누가 살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금자리 축소, 이거 축소 많이 해보있어. 다음에 뚝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가 내려가는 건 대세입니다. 오를 때 대세듯이 국민을 위하고 바보라 해놓고 역대 대통령 중에 집값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바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내려가는 거 잡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내려가게. 그래야 집 없는 사람 집 살 거 아닙니까? 내려가게 놔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설주 영역은 결국은 두 분 다의 의견은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미비하다. 즉, 투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또 계절적인 부분의 트레이딩 관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어쩜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이게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인 것 같았으면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된 환자가 사망됐다는 소식이 또다시 언급되면서 국내 백신주들이 또다시 한번 단기적인 급등 양상대를 자체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 부분의 백신주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또는 이제 중국발 황사 또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뭐 청정기 이쪽의 매매 트레이딩을 봐도 되는 것인지 나무는 멘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미소를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오늘 그 중국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요. 네. 중국은요 신종 인플루엔자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내용은요. 누가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군요. 거의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국내의 어떤 그 프로 하나가요. 사람이 계속 죽는 아주 사소한 데서 이제 자다가 죽고 뭐하다 죽고 이런 프로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정말 세상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테마성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테마성으로 올라간 오늘 종목들 상한가 치는 종목들 몇 종목들 검색해 보니까요. 정말 정말 투자할 수 없는 기업. 오히려 이 종목 사다 보면 이 종목 사시면은 오히려 사시는 분이 조류 인플루엔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에서는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좀 없더라도 오늘 뭐 상가까지 치지 않았지만은요. 제일바이오나 뭐 중앙백신 등의 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뭐 좀 안정감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엮지 마시고 기업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단 테마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접근은 절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격 매수 자제하자라는 의견인데 그러면 잠깐 하나 여쭤보면 그 황사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 봐도 될까요? 저는 황사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 황사가 일어나서 이 공기청정기나 이런 내용들이 그 기업에 얼마만큼 많이 기여했는지를 먼저 모르겠다. 판단해 보면은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에 나타나는 순간적인 인기성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나타나기 전에 바닥권에 잡아서 뭐 한 10% 올라가면 단타를 친 경우에는 뭐 가능하겠지만 이미 드러난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요 철저히 배제를 하셔야지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창원 멘토. 예. 사실 이 백신주가 들썩들썩이긴 한데 내용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술력이나 결국 백신의 기술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목군들 트레이딩 관점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 감독원이 그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서 어떤 게냐 그 위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위조를 잘하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감독원이 그 스카이대 나온 사람 뽑지 말고요.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을 특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특채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주 그거 다 지나고 다 해먹고 도망 다 가고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어요. 그 죄없고 매다가 안 먹은 정권에서 전문가만 죽어라 살려라 구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위에 닭 키우는 오리 키우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마진이 백신 나와가지고 백신 놓는 만큼 그 마진이 나온 줄 압니까? 닭 키워가지고 오리 키워가 안 나옵니다. 죽으면 죽지 놔둡니다. 그거. 죽으면 죽지 다 놔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요 그 술 사기고요. 백신에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의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가운 입고 여자만 왔다 갔다 하고요. 안고 다 황입니다. 실린더나 몇 개 있고 비커나 몇 개 있고 다 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전문점 믿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예. 장렬히 전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지금 그만큼 시장에요. 좋은 종목군을 사실 거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 멘토들의 승천주 종목 베스트 5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2위 이상로 멘토의 한솔시에서 21.7%인데 2위입니다. 1위가 바뀌질 않아요. 과연 뭘까요? 정대희 멘토의 조이맥스가 다시 한 단계 상승으로 16%로 3위를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아나페스가 역시 4위와 5위를 유지하면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신기적으로 4위로 들어왔는데요. 과연 1위가 누굴까요? 두둥둥! 일양약품이 25%, 시장이 뭐든지 간에 저희 멘토분들 정말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포트폴리오 좋게 나오는 거 보셨죠? 자, 그렇다면 저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CS는 21.7% 보유 의견 주시면서 시젠, 슈프리마, 한국콜마와 LG전자. 한국콜마와 LG전자가 마이너스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바이오랜드, 큐비스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역시 YG 엔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건 10%대의 상승세 속에서 바이오랜드 16,200원의 추가 매수 의견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김용준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양약품 25%, 멋진데요. ICD가 다시 손실 구간에서 좀 더 축소를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마이너스 4.4% 부분이지만 보유 의견과 아나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까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인터파크와 컴투스가 나란히 2.6%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 조이맥스 아시죠? 이익 실현가를 4만원으로 좀 더 낮춰서 추정하면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선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엔텍 그리고 유진기업이 진입과 동시에 4.3%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에서는 작은 강소기업들을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지디스플레이, 골프전, GS리테일, 셀트론인데요. 역시 셀트론이 아직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의 지루함 속에서 방어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수익률이 매수권 부분에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리뷰를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LG화학 부분인데요. 그래도 종목군들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특히 GS건설이 시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보셨죠? 이제 야무지고 여러분들의 진짜 계좌가 승천되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출연하셨을 당시에 저희 멘토분들의 성향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따라갈 수 있다면 과감하게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을 참여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어느 검은 S 이런 데보다 진짜 비교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정하신 종목 이제 리뷰할 시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계의 조교는 맞아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조금 아쉬워요. 나무로 멘토. 근데 이 상징이죠. 조교의 상징이라는 게 빨간 모자죠. 제 생각에 이 포트폴리오 이제 빨간 모자를 써야 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예, 우선 인지 디스플레이는 오늘 내일 이제 포트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원래 주식 주가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요, 오히려 가지도 못한 놈이 죽을 때는 제일 빨리 죽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타이밍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시장의 어떤 그 중심에 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평가받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지금 좋은 실적이 다시 한번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이제 805원,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한 206원 정도로요.
당초에 일반적으로 추정했던 거에 비해서 한 11% 그리고 한 15% 정도 웃도는 수준의 지금 그 실적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들어와 있는 종목 맞으니까요.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은 별로 좀 떨어졌던 부분이지만 1분기 실적부터는 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좀 높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새로이 이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휴대폰도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헬로 모바일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통신사 관계없이 휴대폰을 사서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그 판매량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부가가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따라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같이 동반적으로 쉬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어떤 가치평가를 내세워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최근에 소비재 쪽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주 전체적으로 아직은 기대감이 좀 상존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통 관련된 이 종목도 조금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이제 올해 2013년과 14년 최고의 승부조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셀트리온. 재밌는데요. 지금 8시 뉴스가 나왔네요. 셀트리온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지난주에 제가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보이는 공매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금감원에서요. 예, 금감원에서 불공정 공매도 세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뉴스가 방금 올라왔습니다. 굳이 이건 아니더라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의 종목으로서 코스닥 전체적인 지금 시장 조정에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제가 전주에 설명한 내용들에서 전혀 바뀌지 않는 내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보유 또는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탄력 둔화와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 트렌드가 먹지 못하니까 일단 포트에서 제외해서 손절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8시에 나왔던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증시에서 시세 부분의 우상향 쪽은 충분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끼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신창하면 또 지난주에 멋지게 승부를 했단 말이죠. 삼성전자 수익을 내고 이익 실현을 좀 해주셨어요. 예. 추천해주신 종목군들 모두 이제 수익 돌격 앞으로 믿어도 되겠죠, 이 포트? 예, 또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신규로 살 수 있는 종목을 주기 위해서 저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거의 이제 5% 안전권에 오면 거의 다 좀 탈락을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그 GS건설 여기는 뭐 마이너스 5인데 일단 수익이 났어요. 나서 GS건설 목표가 도달했죠. 예, 목표 GS건설을 오늘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고요. 그 사이에 또 LG화학이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 또 밀렸어요. 밀렸지만 요 종목은 보유를 좀 더 할게요. LG화학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GS건설은 여러분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오늘 뭐 밀린 그런 부분인데 뭐 포스코도 어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나는데 오늘 꼭 저 하는 날 빠지네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게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수익 난 이제 대한항공하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인데 대한항공은 좀 늦게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워낙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국가적인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금 이제 눈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 안 하면 기존 정당은 끝장 본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올랐네요. 그래도 13% 정도의 마이너스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 비중이 별로 안 많아요. 안 많으니까 너무 용산 사고 이후에 조금 많이 밀려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 잠깐 리뷰를 해주시기 전에요. 저희한테 지금 긴급하게 지금 문자가 좀 들어왔습니다. 9890님께서 대한항공 41,100원에 보유 비중 20%인데요.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앞으로 손절을 치고 다시 전략을 밝을까요?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신상훈 멘토 대한항공 좀 짚어주시죠. 예. 대한항공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부채 많은 회사입니다. 부채를 갖고 장사하는 회사죠. 어쩔 수 없는 구조적으로 부채를 많은데 이제 대한항공의 약세가 이제 원화 약세가 대한항공 약세하고 일치합니다.
보시면요. 이제 가장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네. 원화 약세가, 왜냐,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화 약세가, 이게 이제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가 대한항공 약세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정부가 이제 1,100원 이 전후지 1,100원 뭐 1,120, 30원 이상 제가 볼 때는 마켓 남은 장이 맞죠. 환율이 기존 가격에서 가장 최악의 유지고 그 다음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대한항공은 급격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환율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한항공이 신용이 높을 때 항시 바닥입니다. 신용이 높을 때 항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예로 봐서도 신용 높을 때가 대한항공은 100% 바닥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신용이 사상 최고입니다. 최고니까 이제 이거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진그룹 직원들이 대한항공은 환율하고 환율 제일 비쌀 때 신용 제일 높을 때 사가지고 이것만 매매하는 분 내가 봤어요. 이걸 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은 환율하고 신용 비율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가 진짜 저는 여러분의 확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지금 뭐 여러분 보니까 한 6% 정도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요. 7% 빠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4만 원대는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글로벌 10 에어라인 항공사 중에 대한항공이 오늘자로 내가 계산해보니까 제일 저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항공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980님 들으셨죠? 41,100원이면 현재 조금 약 손실 구간에 좀 발생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재 가격적인 평가에서 이제 수급이 좀 돌아오는 게 좀 아쉬우긴 하지만 현재 강력하게 좀 보유하고 보자. 아시아 부분에서 에어라인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아시아의 이제 대형 항공사 중에서도 가격 매력이 좀 충분히 있고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 승천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 승천 10시에 핫 코너 아주 뜨겁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코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두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나무는 멘토 대우인터내셔널 가지고 오셨군요. 요즘 B가 조금 다분하던데요. 신청한 멘토는 삼성 SDI. 과연 2차전지 말고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삼성 SDI와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보유 또는 매수 진입 부분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리뷰 포인트에서 대한항공 신청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의 이제 상담까지 좀 마치면서 내일의 승천주로 본격적으로 이제 돌격 앞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역시 돌격 앞으로 할 때는 조교의 얘기로 우양우, 자양자 정확히 들어봐야겠죠. 나무는 멘토, 대우인터내셔널 최근에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섹시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리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 전이네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얀마 가스전이 향후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의 큰 먹거리인데 이게 이제 다른 기업으로 포스코의 다른 자회사로 이제 이관이 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요. 장중 이 대형주가요 하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40문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오르면서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런 하한가까지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면 그만큼 이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루머에 팔랑기가 되어가지고요. 하한가에 매도를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장세는요. 팔랑기로 여기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요. 중심을 가지고요. 계속 강하게 판단한 종목은요. 밀고 가는 우직한 끈기가 있어야지만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발랑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우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에서 대우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상사 회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철강덕의 이제 무역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개발 부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뭐 대우백화점 등의 유통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포스코한테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코에 대한 포스코 그룹 전체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지금 현재 뭐 포스코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새로 다양한 어떤 협업이 나오면서
이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주주 지분도요.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포스코에서 이미 한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한 9%니 한 10%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따 이제 한투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등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빼면은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 25%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덩치는 큰 대형주지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장기적인 이제 비전에 있어서는요, 역시 포스코와의 협업이 가장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이딩 고부가 가치 사업 쪽에서는요,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철강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진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아까 말씀해드렸던 이 미얀마 가스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 옆에 주변에 이제 가스전까지 판로를 좀 넓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중국에 이제 수출이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그리고 수익에 대한 구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계 100위권의 이제 자원개발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자원개발이 전부 다 이제 석유 이런 에너지만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 광물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등 식물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곡물 같은 경우에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좀 나은 보다 지금 나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개발 부분이 지금 현재 이익은요, 거의 굉장히 좀 작습니다. 뭐, 한 3%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부 다 무역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미얀마 가스전으로부터 출발해서 본격적인 이 자원개발 부분의 이익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그리고 특히나 14년, 내년이 되겠네요. 엄청난 이익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 이제 회계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네. 재무제표 하에 일단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2년 대비 2013년 같은 경우에도요, 충분히 좀 늘어날 수 있는데 2011년 대비 2012년 그 매출의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영업이익보다 단기순이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으시죠? 예, 교보생명 주식을 이제 매각하면서 얻은 특별 이익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영업이익과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편으로 장사 잘하네요, 이제. 예, 역시 이제 2014년에 부터는 상당히 좀 이 자원개발에 대한 새로운 신규 매출과 신규 이익이 아마 이 기업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역시 아까 계속 언급해드렸던 포스코 그룹 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발행되었던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이제 지금 콜옵션이 요구가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교보생명 주식을 매각하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견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매매 포인트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거의 지금 2006년 이후에 크게 4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4만원대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큰 충격이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만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 2011년, 계속 4만원대가 가장 강한 저항이자 또 중심 가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넘어서 최고가까지는요, 46,000원, 6,000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15% 정도만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신고가 행진에 다시 한번 접어들면서 시장의 가장 큰 주역으로 다시 한번 등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수 가격은요, 네. 역시 대형주들의 어떤 매수가는요, 가격을 정하지 않고요, 내일의 시가와 그리고 종가, 시가의 반 그리고 종가의 반을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가 종가의 평균 가격이 매수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9,000
한 뭐 300원, 400원, 500원 선에서 충분히 거래가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 5만 원 잡겠습니다. 그래서 한 25%까지 상승을 좀 길게 보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이 36,0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10%를 좀 넘어서는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역시 지금 견실하게 매수와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로스컷 물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36,000원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매를 좀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포스코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의 시작점,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의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나무노멘토 증권 생방송에서 매매 포인트 시초가의 50% 그리고 종가의 50% 이거 특허 내셔야겠어요. 네. 매매는요, 어떤 조금 싸게 잡기 위해서 밑에 내다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가면은요, 사람이 심적으로 쫓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따라가서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높은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저희 또 이제 매매 규칙인데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 원래 이제 12시 가격까지 포함해서 3등분, 3분할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런 구체적인 매매 포인트 잡는 거랑 우리 공개 방송에도 좀 노출을 좀 시켜주시고요. 시장모멘토, 예. 대우인터내셔널 제가 들어보면 매력만 충분해지거든요. 콕콕 집어서 좀 부정적인 부분 혹시 있나요? 예. 미얀마 안 가보셨죠? 저 안 가봤습니다. 저는 3번 가봤습니다. 가보겠어요? 네. 미얀마 3번 가봤는데. 가스정 경험하러 가신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 제가 이제 22살 때 미얀마를 한번 갔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미얀마를, 3년 전에 미얀마를 갔고, 2년 전에 미얀마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우 인터내셔널은 전형적인 화장된 주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미얀마 가신 분들은 압니다. 미얀마 가신 분들은 국제공항 비포장 보셨습니까? 아니요. 국제공항 비포장이 전 세계에 2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만 나왔습니다. 전에는 카트만두 국제공항하고 바강 국제공항이 비포장이었는데 지금은 카트만두 국제공항이 포장됐고 바강 국제공항이 비포장입니다. 자, 국제공항이 비전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 미얀마 국제공항이 4년 전까지 비전산이었습니다. 물이 샜고요. 예, 그리고 그래요. 제가 미얀마 기억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바강, 그 다음에 이제 치타곤 파고다. 세 번째는 이제 고기가 많다, 물고기가 많다, 금이 많다, 치타곤 파고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몇 년 후에 된다, 몇 년 후에 된다, 몇 년 후에 된다, 이게 거짓말 같지만 1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가 인수하고 포스코가 굉장히 주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면 좋으면 홍역을 왜 치렀습니까? 좋으면. 그래서 제가 이 지주 지분 보면요. 전부 국민연금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대주주 지분이라 이런 거 보면은요. 대주주 지분들이 이 그 대우 인터내셔널을 그냥 쥐고 있습니다. 쥐고. 난 그래 있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 가스전 이런 거 물론 뭐 가스전이 많이 난다. 근데 가스 뭐 그 매장량만 있습니다. 매장량만 있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프라를 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저는 지금 인프라를 하고 있습니까?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요. 그 동네가. 인프라가 아니고요. 이거는 가스관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출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시출 내가 아니요, 잠깐만요. 얘기 좀 그래서. 들어보고요. 예, 네, 제가 네. 지금 확실합니다, 이거. 네. 가스전하고 항공이 비포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예. 그만큼 그 인프라가 예. 그 가스를 캐면 거기서 드릴십을 씹어가지고 하면 그 인프라 가격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그대로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바로 제가 볼 때 중국으로 팔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를.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지분을 지금 50% 이상을 가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대우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애초에 과거에 이제 MOU가 뭐였냐면 전량 나오게 되면 중국에서 다 가져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5월 달부터는 내륙으로 되는 연결관을 통해서 그럼 바로 수익이 언제 잡힙니까? 수익이 5월 달부터 잡힙니다. 이제. 잡혀요. 그러면 매년 한 700억 정도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산출될 5월에 수익이 잡히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주봉을 보시면 이미 주가가 그 주봉으로 보시면 주가는 이미 꽤 많이 떴거든요.
지금 매출에 지금 그 매출 구조가요. 무역이 한 95% 가까이 되고요. 예. 여기 가스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혀 없다시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무역에서 낼 수 있는 수익만으로도 현 주가는 이해가 된다 이래 볼 수 있죠. 제가 그 기술적 분석을 뭐 이야기해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가 대형 주면서 일주에 교차가 많은 종목을 제가 싫어하거든요. 네. 그 이 차트 보시면 일주에 교차가 거짓말 같지만 여기 그 거짓말 같지만 한 주에 6,000원, 7,000원, 만 원씩 납니다. 한 주에 6,000원, 7,000원, 만 원. 그 이런 차트들이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맞으면 작전이고 기관이 맞으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거는 주가 관리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차트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 의의는 안 들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 주식은 2판, 4판식으로 볼륨저 밴드 저단에서 사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현 가격이 추격 매수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과거 이제 주가 홍역을 치른 거는요. 이 포스코가 신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지분이 60%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현 가격에서 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가격이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술적 접근보다는 종목 선택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 선택을 했고요. 네네. 매수 포인트를 잡자면 이 기술적 차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파워가 지금 더 높아지고 그 전체적으로 PCR, 이제 PSR, PBR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던 예. 부분이 이제 예.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지금 퍼가요 14.66이거든요. 아니요, 14.66이요? 네, 14.66입니다. 19입니다, 오늘자로요. 오늘자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랑 아니, 오늘자 키움 증권 자, 각 증권사별로 그거는 조금 데이터가 좀 여기 데이터 틀릴 수 오늘자로 있어요. 19입니다. 정확합니다. 19입니다. 얘기를 하시죠. 일단 예. PER 부분. 퍼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해 드리자면은요. 퍼라는 것은요. 이 과거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내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동종업계의 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퍼가 가진 가장 단점은요. 이익의 변화가 큰 기업은 퍼가 무의미하다는 것과 그리고 동종업계의 평균 퍼가 높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인 그 업종이 속해 있는 퍼가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퍼와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기업의 퍼가 동일시되면서 10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원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무역 상사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의 상황에서는요. 이 퍼 14.66 결코 높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저는요. 신창환 멘토 댁에 미얀마 솔직히 저도 해외 여행을 좀 그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미얀마는 사실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애써적인 부분을 이제 하나의 좀 간접 경험을 좀 할 수는 있었는데 남원우 멘토와 신창환 멘토의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대우인터내셔널 충분히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좀 어느 정도의 타이밍으로 승부수를 뛸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신창환 멘토 예. 오늘 내일의 승천주로 또 SDI 갖고 왔는데 이 2차 전지 말고 뭐 있을까요? 예, 글쎄요. 뭐 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저 친구는 뭐 삼성하고 결혼했나 근데 삼성그룹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또? 예, 저 모 방송국에 있을 때 그 삼성생명 불법 상장에 대해서 그 욕하다가 저 네. 소위 말 잘렸는데. 네. 그 어쩔 수 없고요. 삼성 SDI가 사실 뭐 여러분 아다시피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리튬 전지하고 이제 그 브라운관이죠. PDP인데 PDP는 국내 해외가 6대 4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리튬 전지죠. 리튬 전지가 수출이 9고 국내가 10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 아다시피 애플이 이제 삼성 SDI 걸 쓰다가 중국 걸 썼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애플이 클레임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에요. 계속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클레임이 계속 나왔죠.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이제 성공을 물론 많이 팔았습니다만 애플이 가장 크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배터리였고 두 번째가 모듈러에서 불표했죠. 그래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가 여러분 아직 나사가 뭐 12개 정도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42개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중국 팍스콘에서 조립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애플이나 삼성이나 싸워가지고 뭐 돈 1조 벌라고 그러면 애플이 삼성 돈 1조 먹으면 삼성이 여러분 아다시피 부품 하나당 2%만 올리면요. 그거 다 1년 만에 회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싸움은 네. 애플과 삼성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SDI가 최근에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리튬 전지의 어떤 독점화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하드 HTB 그런 부분의 독점 이런 부분으로 왔을 때 삼성 SDI는 지금이 적격적인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의 집요함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일본계 친구들하고 미국계 친구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삼성을 누가 이기겠냐? 여러분 삼성의 삼성인데 회사에서 삼성이라 하죠. 삼성이 한국 기업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삼성이 한국 기업인 줄 몰라요. 전부 일본 기업이죠. 현대, 혼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이 그 중에 이제 삼성 휴대폰 이런 분야에서 리듬 부분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의 그 SDI는 절대적인 저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는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곧 60일2평이 돌아 나옵니다. 60일2평 기술적 분석을 해서 60일2평이 돌아 나오고 21일평도 안착이요. 지금 이 평 자체가 전부 수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 물론 엔지니어링처럼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점 분할 매수 충분한 거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참 가야 될 때 제대로 못 가긴 했었어요. 아쉬움은 좀 있는데 신창원 멘토 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제는 좀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주가 바닥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좀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은요. 지금 이제 목표가 한 15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하셨는데 시장 멘토께서 과연 언제 15만 5천 원 정도 갈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그래요, 진짜 언제 15만 5천 원 찍을까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 고무줄이라 가지고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일목균형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보통 그 여러분 아시죠? 777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777로 움직이거든요. 777로 움직. 우리나라 주식이 보통 77절에 보통 주가의 하락에 보통 그 38%나 62% 반등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꼭 77에서 보통 주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77절로 따지면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한 20일 전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14만 한 5천 원까지는 바로 오르지 않을까 최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금액이 이게 보통 그 삼성 엔지니어, 삼성 그 SDI가 꼭 보면 그 엉덩이 뿔나는 주식입니다. 이게 나쁠 때 뜨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이 주식 자체가 주봉으로 보면 워낙 그 낙폭 과되고 최근에 이제 17만 원에서 빠진 그런 국면입니다. 17만 원에서 빠진 국면인데 17만 원에서 반등하면 그 자리가 반등 하락폭의 이제 62% 반등이 여러분 보다시피 15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만 5천 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주식은 조금 아깝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삼성 SDI가 왜 아까운 줄 아십니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익 자체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숨은 진주. 예, 이게 숨은 진주예요. 교양에 있는 진주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백엔 인물이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SDI를 여러분 조금 포트폴리오에 조금 구석구석 꼼꼼하게 좀 지워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14만 5천 원 정도까지 한 20거래 이러면 갈 가능성이 높다. 15만 예. 5천 원도 그럼 한 2달 안에는. 2달 안에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역시 자신있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내일의 승천주를 다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고 체크를 하면서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우리 나무르멘토의 대우 인터내셔널 매수가 39,400원에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5만원, 손절가 3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우리 신창원 멘토 매수가 13만 9천원에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15만 5천원 정도, 손절가는 제시를 역시나 안 해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나무르멘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인지 디스플레이가 지금 자막이 좀 잘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손절 처리 포트에서 편입 제외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대우 인터내셔널만 내일 시가종가의 절반 승리하면서 신규 편입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GS건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목표가 조달, 요것도 자막이 살짝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 조달하면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가겠고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LG화학을 여전히 보유하면서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 부분에 삼성 SDI를 신규적으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요, 정신없이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일의 전략과 함께 4월달 증시를 핵심적으로 콕콕 집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전략을 체크를 해보네. 해외 증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갑자기 문자가 좀 들어왔습니다. 전화 연결했는데 문자로 지금 다시 바꿔서 지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11,300원에 30% 비중이다. 과연 어떻게 매매 트레이딩을 잡아야 될까 하고 0225님께서 현재 문자로 바로 보내주셨는데 나무르멘토 인피니티 헬스케어 최근에 트렌드 가지고 좀 올라가거든요. 네,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요. 삼성에서 피인수설이 이제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업체에 영향력을 보이면서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포피아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최근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요.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파이가 커져야지만 이익이 커진다고 그랬거든요. 매출액 증가가 필요한데 매출액이 전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의 주가 상승에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11,300원에 330%를 지금 이제 보유하셨다면요. 네.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13,000원 정도 되면 이익 실현하는 정도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심이 좋겠고요. 장기적인 어떤 보유는 좀 아직은 기업의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3,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세적은 가능하지만 장기 플랜은 좀 아닌 것 같다. 이익 실현 가져가 보자라는 나무르멘토 의견이었습니다. 0225님 체크하셨죠? 내일 또 전화주세요. 자, 종이입니다, 종이. 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그래도 현재 시각은 11시, 오늘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14분 32초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가 출발을 해서 뉴욕 증시의 흐름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뉴욕, 그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예, 금요일 일단 유럽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비교적 한산한 거래량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발표된 ISM 제조 PMI 지표가 51.3으로 지난 전월 54.2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표 발표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매수세 조금 유입되며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새롭게 공급된 유동성과 양호한 경제 지표로 인해 미국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지지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여전히 불안한 유로존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키프로스 중앙은행은 키프로스 최대 은행의 주요 예금자들이 10만 유로가 넘는 저축액의 약 60% 정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여전히 재정 위기감은 지속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역시 전국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주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일 호주를 시작으로 4월 3일은 영국, 4월 4일은 일본 중앙은행 및 ECB 정책회의가 계획되어 있고 4월 5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어 있어 단계적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시장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부분에서 상승 전환이 됐다는 흐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줄줄이 좀 대기하고 있는, 지표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는 부활절로 지금 휴가를 해서 지금 증시가 안 열리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동향과 그리고 수급의 특징은 좀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죠. 예, 금요일 호주, 홍콩 등 일부 아시아 증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한산한 거래량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일본 단칸 지수와 중국 HSBC 제조 PMI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며 차익 실현을 부추겼고요. 주요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세 연출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며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발표된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에 영향받으면서 코스피 역시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2%가량 하락한 264.2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미국과 그다음 뉴욕 증시 자체나 우리 야간 선물 자체도 숨고르기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우상향 쪽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증시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해외 증시는 아직까지 방향 자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손살같이 달려다 보니까 내일자 정리를 디테일하게 잡아야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빨라지죠?
내일자는 분명히 한 자리라도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로 멘토. 내일장과 4월의 증시 전략 좀 잡으시죠. 예, 아까 초두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의 1,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종목을 매수하더라도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 보지 마시고요. 꽃이 참 많이 피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많이 좀 놀러 좀 다녔으면 좋겠고요. 양시장 모두 전부 다 단기적 접근은 좀 무의미한 상황이지만 코스닥이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로 튀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든지 그렇지만 현재 코스닥 또한요 외국인 주도의 장이거든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매수가 한 7,400억 그리고 기관이 한 4,4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5%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접근되는 종목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선호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전환주 그쪽에 대한 관심 집중을 보자라고 얘기를 좀 주셨고요. 신창원 멘토, 내일장과 4월장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선물로 계속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매물대를 항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물대 지금 중심 매물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 1975포인트 있습니다. 네네. 매물대가 1975포인트에 있어가 한 20포인트의 이제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예상된 조정 자체가 바로 떨어지는 그런 조정은 아니에요.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선물을 항시 보셔야 되는데 선물의 무게 중심이 262.50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67호까지 있다 했죠. 267.50에 있다 했는데 그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2.50을 지키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262.50 하방 있다는 시에는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막 1920, 191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모르시더라도 선물을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금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과감하게 현금화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지수상 266.20이 저항 경우에는 현금화. 예. 오케이, 여러분 체크하셨죠? 정신없이 이 두 분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 진행자도 오늘은 좀 진땀을 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우리 신창한 멘토 266.20 선물지수 아래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면 현금화 좀 돌리자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